에이스는 전 흰수염 해적단 2번 대대장이었던 인물입니다. 에이스는 과거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드러내던 슈퍼 루키였으며 포텐셜만 놓고 보면 최소 4왕급이었던 인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이스의 아버지는 원피스 세계관 최강자 해적왕 로저이며 에이스는 어린 시절부터 루피와 함께 해군 영웅 거프에게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또한 자연계 악마의 열매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이글이글 열매를 먹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어린 나이에 단명하게 되며 크게 성장하지 못하였고 결국 최종적으로 칠무의 하위권 강자로밖에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에이스는 흰수염 해적단에 합류하기 이전 세계 최강의 사나이가 되기 위하여 당시 세계 최강의 사나이로 불리운 흰수염을 잡고자 하였고 이를 막아서는 징베와 대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징베와 혈투를 한 끝에 판정승을 거두었고 곧바로 흰수염을 만나 흰수염과 대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흰수염과 에이스의 격차는 너무나도 심했기에 흰수염은 주먹을 휘두르지조차 않고 에이스를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에이스를 반강제로 흰수염 해적단에 합류시켰고 에이스도 조금의 방황은 있었으나 결국 흰수염 해적단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에이스는 흰수염 해적단 2번 대대장으로 활약하였습니다. 하지만 티치가 사치를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이후 에이스는 티치를 응징하기 위하여 홀로 티치를 추적했고 결국 바나로 섬에서 티치에게 패배하며 해군에 넘겨졌고 이를 구실로 정상결전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기적적으로 구출된 이후 아오키즈를 막아섰고 해군을 쓸어버리는 활약을 하였으나 결국 아카이누의 도발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해버렸습니다. 모리아는 전 칠무이였던 인물이자 가이도우의 라이벌이라고 불린 인물입니다. 모리아는 초인계 악마의 열매 그림자 열매를 먹은 인물이기에 상황에 따라서 전투력 변화가 큰 인물입니다. 다만 거의 만전 상황으로 추정되는 정상결전에서 징베에게 너무나도 쉽게 제압되었기에 만전 상황이라 할지라도 칠무의 최약체로 보입니다. 다만 전성기 시절에는 카이도우와 라이벌이었다는 설정이 있기에 어쩌면 과거 전성기에는 칠무의 중에서도 상위권 강자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리아는 과거 그림자를 최대로 흡수한 이후 전력으로 펀치를 날리자 섬이 반파되는 엄청난 위력을 선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15살에 록세적단에 합류하여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쳤으며 주요 간부로 분류되었던 카이도우와 라이벌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모리아는 현재까지 보여준 행보가 너무나도 약한데요. 모리아는 카이도우의 라이벌이긴 하였으나 결국 생채기 하나도 내지 못하고 패배하였으며 나이가 든 이후에는 루키 시절 루피에게도 패배하였으며 정상결전에서는 징베에게 조살났습니다. 또한 정상결전 이후에도 도플라밍고에게 제거당할 뻔한 것과 홀로 하치노스 섬에 쳐들어가서 티치는 나서지도 않았음에도 단 한 대의 타격도 하지 못하고 농락당하는 모습만 나온 것을 감안하면 모리아의 전투력이 칠무의 치고는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넬은 하늘섬의 최종 보스였던 인물이며 당시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인물입니다. 에넬이 먹은 악마의 열매는 자연계 악마의 열매 쿠릉쿠릉 열매로 에넬은 번개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습니다. 또한 열매의 능력만 놓고 보며 원피스 세계관에서도 손꼽히는 능력을 지녔으며 자연계 열매 끝판왕들이라고 불리우는 해군 대장과의 비교하여도 전혀 밀리지 않는 사기적인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렇기에 에넬은 오로지 능력만으로 최소 7무의 급은 되는 인물이며 다인전에서는 상황 최고 간부를 상회하는 무력을 지녔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다만 오다 작가님이 에넬이 청해로 내려오게 된다면 5억베리 수준의 강자라고 말하였기에 확실히 상황 최고 간부보다는 약해 보이며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를 먹었다는 공통점이 있는 에이스와 비슷한 수준의 강자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에넬은 루피와의 대결을 살펴보더라도 상황 최고 간부급 강자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에넬은 루피에게 자신의 공격이 통하지 않자 채술과 기본기를 바탕으로 루피와 대결하였는데 그 당시 패기도 운용할지 모르는 루피에게 패배하였습니다. 그렇게 에넬의 패기와 기본도는 솔직히 말하면 수준 이하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에넬은 전형적인 능력발 캐릭터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에넬은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 능력이 있음에도 칠무의 하위권 강자로 평가하였습니다. 오뎅은 로저와 모험하며 결국 최후의 섬 라프텔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데뷔보 원피스의 정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뎅은 조이보이가 남긴 원피스를 보고 언젠가 나타날 조이보이를 위하여 와노쿠니를 개국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와노쿠니를 개국하기 위하여 와노쿠니를 장악하고 있는 카이도우를 몰아내려 합니다. 하지만 결국 오뎅은 카이도우에게 패배하였고 카이도우와 오로치에 의하여 사형당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복인 아카자야 구남자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이어 와노쿠니를 개국하라고 말하였고, 키네몬 칸주로 라이조 키쿠는 토키의 능력을 사용하여 20년 후 미래로 갑니다. 그리고 덴지로 아슈라 동자 카와마츠 이누아라시 네코마무시 이조는 20년의 세월을 버텨내며 지옥같은 시간을 보냈고 20년간 전투력이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새로운 조이보이 루피가 나타났고 아카자의 구남자들은 결국 카이도우를 몰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흔히 아카자야 구남자 상위로 분류되는 덴지로 아슈라 동자 카와마츠 이누아라시 네코마무시 이조는 개개인이 홀로 사왕 최고 간부와 맞설 수 있는 강함을 보여주었으며 류오와 오뎅의 기술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카이도우에게도 충격을 입히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오건은 검은수염 해적단의 최고 간부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오건은 현재 검은수염 해적단의 3번 선을 맡고 있는 3번 대대장이며 검은수염 해적단의 초창기 멤버입니다. 오건은 셀리쿠라는 총을 사용하는 저격수이며 정상결전에서 야속과 매치업이 잡힌 인물입니다. 그리고 최근 능력자 사냥을 통하여 초인계 악마의 열매 워프워프 열매를 먹게 되었고 이 능력을 활용하여 바다를 누비며 어디에서든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건은 새롭게 검은수염 해적단에 합류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오키지와 함께 토트랜드를 급습하여 푸딩을 납치하였으며 곧바로 검은수염 해적단으로 복귀한 이후 티치와 로우의 대결에 난입하여 티치가 위기에 빠지자 구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로우조차 파괴하지 못한 것을 보면 워프워프 열매 능력이 발동하게 된다면 견문색 패기가 뛰어난 인물도 대응하기 힘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건은 초장거리 사격도 가능한 인물이며 인간의 급소를 정확하게 조준 가능한 인물이기에 워프워프 열매의 능력과 패기를 사용하여 멀리서 장거리 사격을 한다면 상대하기가 매우 까다로울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오건은 전투가 시작되면 누구보다 빠르게 목숨을 앗아가려 하는 잔인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스무디는 빅맘 해적단의 최고 간부 3장성 중 한 명이며 유일한 여성 상황 최고 간부인 캐릭터입니다. 스무디는 초인계 악마의 열매 즙즙 열매를 먹은 인물로 평소에는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주스를 뽑아 먹는 것밖에 하지 않으나 전투가 시작되면 끈적끈적한 주스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발을 묶거나 변수를 창출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다만 전투에 활용하기 적합한 열매는 아니기에 스무디는 검을 사용하여 검수를 펼치거나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주로 전투합니다. 다만 스무디는 레이즈와의 전투를 제외하면 제대로 된 전투 장면이 나오지 않았으며 밀지모자 일당이 토트랜드를 급습했을 때도 사왕 최고 간부이자 9억 베리의 여성이라고만 띄워줬을 뿐 별다른 활약을 하지 않았으며 전투가 발발하여도 다이우쿠와 함께 중계를 하는 모습을 보이며 독자들 사이에서는 꾸준히 거품설과 버스설이 도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타마고 남작이 현상금 9억대의 강자라는 이름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지 라고 말하며 스무디가 아직 전력을 드러낸 적이 없을 뿐 무력만큼은 9억 베리에 걸맞는 강자라고 암시하였기에 추후 스무디의 제대로 된 전투 장면이 나오면 평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재 빅맘 해적단이 거의 괴멸한 상태이기에 스무디가 재등장할지도 미지수이긴 합니다. 바제스는 검은수염 해적단의 최고 간부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바제스는 현재 검은수염 해적단의 1번 선을 맡고 있는 1번 대대장이며 행동대장이라고 불리우는 인물입니다. 또한 강자들이 범람하며 사왕 해적단이라고 불리는 검은수염 해적단에서도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강자라고 알려졌기에 바제스가 평소에는 경박하고 가벼운 인물이긴 하나 전투력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작중에서 늘 패배하는 모습만 그려졌기에 바제스의 평가가 낮긴 하지만 힘 열매를 먹은 이후에는 과거보다 훨씬 강해졌을 것으로 추정되기에 현 시점에서는 상황 최고 간부 수준의 모력 정도는 탑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바제스는 과거 정상결전에서 티치와 센고쿠의 싸움에 난입하여 센고쿠를 기습하려 했으나 갑자기 거프가 나타나 바제스를 날려버렸고 바제스는 매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제스는 비록 패배하긴 하였으나 거프에게 얻어맞고 곧바로 리타이어 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바제스의 전투력을 고평가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바제스는 드레스로자에서 사보와 대결하였으나 결국 사보에게도 패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준급 회복력을 보여주며 곧바로 사보를 추적하여 혁명군의 본거지를 발견하는 의외의 업적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현재 힘 열매를 먹은 이후에는 섬을 통째로 던져버리는 말도 안 되는 괴력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크래커는 빅맘 해적단의 최고 간부인 인물이며 카타쿠리 스무디와 함께 삼장성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크래커는 루피와 가장 먼저 맞붙은 사왕 최고 간부로 당시에는 도플라밍고보다 우위로 평가받으며 사왕 해적단의 강함을 익히 알린 인물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칠무애들의 재평가가 이루어졌으며 도플라밍고와 루피의 대결을 살펴보면 도플라밍고가 많은 페널티를 안고 싸웠기에 이 대결만으로 크래커가 도플라밍고보다 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며 최근에 들어선 도플라밍고가 크래커보단 강하다는 의견이 지대적이긴 합니다. 루피는 드레스로자에서 로우와 힘을 합쳐 도플라밍고를 꺾는 데 성공하였고 이후 토트랜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빅맘은 루피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도플라밍고를 깎은 강자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크래커를 보내 루피를 제지하려 했을 만큼 크래커를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크래커는 기어볼을 사용하는 루피와 오랜 기간 포각으로 싸웠으며 비스킷 열매를 매우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크래커는 무장색 필기도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기초 전투력과 검술도 괜찮은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잭은 백수해적단의 최고 간부 대간판 중 한 명이며 대간판 중에서는 아직은 가장 약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막내 포지션을 소화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전투력만큼은 카이도우도 신뢰하는 정도이며 잭이 스로나 이누아라시와 네코마무시에게 밀리자 카이도우는 잭이 약한 게 아니라 이누아라시와 네코마무시가 강하다고 말해줄 만큼 잭을 인정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카이도우는 조커 타라치 작전 당시 센고쿠 후지토라 추루가 있는 해군선에 잭을 홀로 파견시키며 잭을 과하게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잭은 동물계 고대종 악마의 열매 코끼리 열매 모델 매머드를 먹은 인물로 백수해적단의 간부 중 거의 유일하게 공룡을 모델로 한 열매를 먹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렇게 잭은 타 간부들에 비하여 기동성은 떨어지나 힘과 맷집만큼은 특출난 모습을 보이는 인물입니다. 또한 인간형 상태로도 만전 상태의 네코마무시와 이누아라시를 상대할 만한 강자이기도 합니다. 다만 백수해적단의 대간판끼리 비교하면 킹에게 밀리는 것은 물론이고 퀸에게도 근소하게 밀리는 것으로 보이기에 대간판 중에서는 가장 약했던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